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의 이 관세 수준이 대공황을 더 느렸었던 스마트 홀리 관세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이것이 지속된다면 10배가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상당히 좀 걱정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시장을 보아하니 버텨내는 힘을 발휘했단 말이죠. 일단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치가 공개되자 예상보다 높은 수치였으나 그래도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 하나는 거쳤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나 여전히 관세 전쟁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 외국인은 매도했던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의 힘으로 버텨낸 하루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힘을 합쳐서 외국인 매도세를 견뎌낸 것이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잘 버텨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고, 이게 이제 뭐 다 오늘 워낙 뉴스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의 이 관세 수준이 그 대공황 때 대공황을 더 느렸었던 스마트 홀리 관세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이것이 지속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건데. 맞습니다. 2.5%에서 23%까지 올라가니까 10배가 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실은 상당히 뭐랄까요, 소위 실물 경제에서 이것을 소화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고, 그에 따른 피해가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미국도 걱정하는 게 본인들이 관세율을 올렸는데 상대국이 또 보복 관세를 때리면 어떡할까? 하지 말라라고 그것을 또 같이 붙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후에 또 향방은 향후에 유럽과 중국의 보복 관세가 언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여부가 이제 또 다른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오늘 잘 버티긴 했지만, 오늘 그래서 이제 일본 시장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유럽도 오늘 이제 장 열려봐야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미국 자신이 이미 선물 시장이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란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면서 불확실성 하나는 거쳤지만 그래도 이것은 시간을 길게 두고 봐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인 한국은 FTA 체결국 가운데 가장 높은 25% 상호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주요 경쟁 상대대 국가들보다 좀 더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피해갈 수 없는 건가요? 일단은 당연히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가 이렇게 높아지면 아무래도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다만 우리만 높아졌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많이 알려졌지만 중국은 이번 것까지 포함하면 50% 이상으로 올라가고요. 베트남은 46%입니다. 대만 32, 일본 24, 우리나라 25, 인도 26, EU 20%. 대체로 다 우리와 그 수출 경쟁국들이 20% 이상, 또 제일 큰 사실 어찌 보면 경쟁국으로서는 중국은 50%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 흐름들을 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앞으로 더 걱정은 글로벌 교역 조건이 악화되면서 무역 자체가 줄어들까 봐. 사실은 이거는 근본적인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앞으로 제가 그래서 이제 이후의 흐름이 지금은 이것이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물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체크해 나가는, 그래서 얼마나 기업들이나 그 나라들이 이걸 극복해 나가느냐가 또 한 번의 큰 변곡점들을 주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또 동시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늘 발표된 수치가 상한선이고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말을 또 던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벤트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벤트가 계속 길게 물고 늘어질 것 같긴 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군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섹터가 좀 가장 위험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당연히 산업이겠죠.
가장 큰 거는 반도체고 네. 두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이게 1, 2위를 다투는 우리나라의 효자 상품들인데 이쪽이 당연히 20% 관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거기에 사실은 더해서 더 큰 걱정들은 저마진 산업들입니다. 마진이 적은 산업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를 관세 들어서 대표적으로 철강 같은데 마진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어찌 보면 마진이 좀 박합니다. 경쟁이 그렇죠. 워낙 네.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과연 관세가 한 5에서 10% 사이면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25% 되면 그걸 25%를 다 흡수할 수 있겠느냐. 마진보다 더 이상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적자가 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 안에서도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고부가 예를 들면 HBM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사실은 흡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내지는 자동차 내에서도 고가 자동차들은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중저가는 이미 벤츠나 이런 데서는 중저가 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 자체가 이 관세를 버텨낼 수 있을 정도의 마진을 확보하고 있느냐 여부가 이후에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또 다른 그런 그 허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염두하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플러스 마진율이 적은 산업 2차 전지라든지 뭐 여전히 철강 같은 그런 섹터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4차례나 언급하면서 관세부가 정당성과 필요성을 또 주장을 했단 말이죠. 특히 한국, 일본 등 비금전적 무역 장벽이 어쩌면 최악이라는 말까지 꺼낸 상태에서 이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실 관세 전쟁 되면 미국 인플레이션도 촉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뭐 미국하고 관계도 좋은데, 네. 예 그리고 우리는 FTA도 맺었었는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나오지? 이제 사실은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은 속뜻이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최근 1시간 내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USTR에서 무역 대표부에서 이번에 그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에 50% 관세를 매기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은 우리한테 절반인 25%의 상당히 관대한 관세를 절반만 때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50%가 어떻게 계산됐느냐가 그 비밀이 최근 1시간 내에 풀어졌습니다. 오. 뭐였냐면 그냥 미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USTR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총 수출액 있잖아요. 네. 거기 위에 분모가 총 수출액이고 분자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무역 흑자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팔면 50을 무역 흑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50%를 본인들 입장에서는 관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반 결국은 현재의 적자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멕시코 모든 데다 적용해보면 다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심오한 오묘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무역 적자, 주요 거래 상대국들의 대부분의 숫자, 높았던 숫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관세의 협상 여지가 매우 작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트럼프가 이 이후에 할 행보는 지금 소위 그 부채 한도를 이제는 상한을 올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것의 재원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의회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다음 주까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9일까지 뭐 이것이 좀 더 협상이 됐으면 좋긴 하겠지만 단기간 내에 이 관세율이 크게 조정될 가능성을 생각보다는 좀 낮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수치가 그러니까 계산기를 정확하게 두드려낸 수치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뭔가 오묘한 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직관적으로 말했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무역 적자 줄이고 싶어 너희가 무역 흑자 내는 거 반으로 줄여 이런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호관세 발표로 이제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가 된 것이고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내일 하나의 이벤트를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헌재 선고라는 큰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불확실성 하나 더 거치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가 오늘도 그랬고 이틀 전에도 그랬고 다른 나라는 많이 빠져도 우리는 버텨냈던 이슈가 사실은 헌재의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을 때 우리가 강세를 보였었고 오늘도 상대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내일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런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분명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근데 오늘 장 안에서도 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월요일 날 와서 골드만삭스의 스태그플레이션 롱숏 해지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롱으로 원자재, 건강관리 같은 경기 방어, 그다음에 숏으로는 반도체나 재량 소비나 아니면 적자 기술주 이쪽을 피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흐름에서도 보면은 오늘 상당히 잘 버텼던 맞아요. 것은 이쪽이고 빠졌던 것도 그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흐름 자체는 그 강도의 차이는 있을 뿐더러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안고 가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것을 감안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계속 조정해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뭐 원자재 건강관리 쪽 플러스 재량 소비 반도체 적자 기술주는 숏 전략 또 롱 전략 이렇게 가져가자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의 매도도 좀 이어질지까지도 궁금한데 사실 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는 내일 헌재 판결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좀 심하게 출회가 될까요?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스크 오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 이건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식 자체가 리스크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고 관망으로 당분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중국도 보복하겠다고 얘기는 일단 했잖아요. 유럽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올 이벤트들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둔하고 상당히 보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것은 꼭 체크를 같이 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인 투심이 아직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는 잘 버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또 시간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시간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